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원양성대학교 교수총회 진행을 맡은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김창원입니다. 교육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원 양성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어가면 백가가 쟁명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오늘 총회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교사를 기르는 교원양성대학교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 교수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문제 공유를 위해 학생 대표, 직원 대표,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이 옵저버로 참여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이신 박반호 대구교육대학교 총장님의 인사와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초등교육에 헌신하고 계시는 전국의 교원양성대학교 교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국 교원양성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대구교육대학교 박판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교육대학교 진학 자원의 우수성과 지금까지 잘 관리되어 온 교원양성 체제의 전문성, 그에 따른 우리나라 초등교사의 우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비롯한 양성체제 개편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육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더 발전적인 교원 양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정부와 대학 등이 함께 논논하고 고민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며 교육이 병련대계임을 생각할 때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우리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 초등교원양성 체제의 우수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논의하여 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체제에 관하여 교원양성의 세계적 추세와 미래에 관한 비전을 바탕으로 많은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교원양성 체제 개편에 관하여 우리 총장협의회에서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을 발표하고 전국 교수님들의 총의를 모으고자 합니다. 오늘 기조발제를 하시는 이혜규 총장님과 네 분의 토론자께 감사드리고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축사해 주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 유기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백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회의라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지혜를 모으는데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총회를 위해서 정부, 국회, 그리고 교육청에서 세 분이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먼저 2023년 전국 교원양성대학교 교수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총회에 참석하신 10개 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 12개 교원양성대학의 총장님들과 교수님들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5일 2023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원 양성체제 개편은 우리나라 교실 수업 변화를 이끌어낼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핀란드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석사 수준의 실천적 연구자로서 교원을 양성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체제 전환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현장 전문가와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 협의하며 함께 제도 설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교육전문대학원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초등 중심 교육전문대학원의 선도적 모델 창출을 위해 교원양성대학교에서도 시범사업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기용 의원입니다. 먼저 개묘년 새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교원 양성 체제 발전을 위한 전국 교원 양성대학교 교수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교수총회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중대한 변화의 시기이고 또 우리 교수님들의 절박한 마음이 모여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원양성대학 총장협의회와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미 작년 11월 달에 대한민국 교원 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또 거기에 맞는 교원 양성체제 발전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하는 뜻깊은 심포지움이었습니다.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할 때부터 우리 교대 총장님들과 여러 차례 우리 교원 양성체제 발전을 앞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5일 교육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충분한 사전 논의와 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발표된 내용이라서 많은 혼란이 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월 8일 날 학생께서는 여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업무보고 이전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거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발의 불평등성에 대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갈 경우에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아마 반대하는 교대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것이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 몇 번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인데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사실은 가장 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전국 12개 교원 양성대학 교수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혜를 모으실 그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대학원 문제는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그리고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양성대학 구성원 여러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체계가 좀 바뀌어야 된다든지 더 전문화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진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일방적이지 않은 합리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인사말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서울교육감 조희연입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이 한층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새로운 교원양성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전국 교원양성대학교 교수총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7개 시도교육감님을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교육 대비를 위해 교원의 역할 변화와 교육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새로운 양성체제에 대한 고민은 물론 교원의 새로운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은 교육계 전체가 함께 협력하면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 교원양성대학교 교수총회를 통해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과 추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아울러 미래지향적 교원양성체제 변화와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국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이혁규 총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총장님들 그리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대안을 주시면 열심히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양성체제 발전에 관해서 여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축사였습니다. 이제 저희 총장협의회 부회장이자 양성체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혁규 청주교육대학교 총장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총장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지만 100% 합의한 것은 아니며 최종안도 아닙니다. 정부와 양성대학 그리고 교육 현장이 합심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마중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제는 사전 녹화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거창하지만 100년 만에 전국의 교원양성대학교 교수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게감 때문에 사실 하루 이틀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저희 전국의 교수님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단지성을 모으고 함께 협력한다면 좋은 교사 양성체제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좋은 세계적인 교사 양성체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미래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연계 대학원 수준 교원 양성 방안입니다. 너무 기네요.
제 이름 밑에 지금 타이틀도 되게 기는데 현재의 위기 상황과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목차는 딱 두 가지입니다. 왜 바꿔야 되지? 어떻게 바꿔야 되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Why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원 양성 체제를 개편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청주교대에 왔는데 거의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들었던 말이 교대 규모 너무 작지 않아 합쳐야 돼. 이게 교대 교수들이 듣는 숙명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경쟁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는 위기감의 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나 또는 인구학적 이유만으로 통합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 본질적인 질문이란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맞는 질 높은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yes or no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주관적인 대답들이 좀 다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는 판단의 근거가 있고요. 그 판단의 근거뿐만 아니라 판단의 눈높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좀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부자의 관점부터 교육부니까 외부자의 관점은 아니네요. 우선 교육부의 관점부터 좀 보겠습니다. 교육부는 뭐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교사 양성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뭐 4차 산업시대에 교사상도 바뀌고 교사의 역할도 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아니, 나 안 들을래.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방안이 교사혁신 지원체계 마련이라는 내용으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놓고 우리 사회에 지금 담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이 담론 형성에 저희가 제3자 위치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주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함께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능동적인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성인으로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담고 있는 의미가 여기 교육부 문서에도 나와 있죠. 그걸 다른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율성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12월 7일 교육부 장관님을 만났는데 그때 저희 모인 협의회에서 교육부 장관님께서 2기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을 하시는데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을 꼭 성공하고 싶다. 근데 교육부가 안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좋은 안을 가지고 오면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을 포함해서 다른 국장님, 과장님들 다 열린 자세로 임하고 계셔서 저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안을 만들어 가면 대학과 교육부가 협치해서 좋은 안을 만든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사실은 길게는 총장협의회는 뭐 2년, 3년 전부터 이 주제를 놓고 열띠게 토론하고 어떨 때는 의기투합한 적도 있고 어떨 때는 얼굴을 붉히고 싸우면서 길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책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총장들이 직접 책을 번역하기도 했고요. 또 새로운 책이 상반기에 하나 나옵니다. 세계의 교원 정책에서 배우다 이렇게 과제를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좀 교사 양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좀 배우자 이런 생각으로 지난 학기에 저희가 국회 공청회 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핀란드와 싱가포르 NI의 또 총장, 그 다음에 리더 교수님을 모셔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은 자료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학계에서 나온 자료들을 쭉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뭐 신입생 선발도 바꿔야 돼, 교육과정도 바꿔야 돼, 교육실수도 바꿔야 돼, 뭐 계속 바꾸라는 주장이네요. 뭐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난 열심히 해왔는데 왜 자꾸 바꾸라고 해?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교수님들의 수업은 과거에 비해서 개별 교수님들의 수업은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 교수님의 수업이 좋아진다고 해서 전체 교원 양성 시스템이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구성의 오류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좀 소홀해 왔던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교육 실습을 바꾸려면 제 개인 혼자의 노력은 안 되죠. 학교가 노력해야 되고 학교와 학교가 협력을 해야 되고 대학과 학교가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력해야 되는데 이건 일종의
일종의 생태계인 동시에 거버넌스 체제를 바꾸는 건데 이런 협력과 관련된 노력이 그동안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으로 좀 눈을 돌려볼까요? 외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주 많이 인용돼 왔던 보고서죠. 2010년에 맥킨지 보고서가 나왔는데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교육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나라 세 나라, 싱가포르, 한국, 핀란드 다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를 지망하고 있는 부러운 나라다.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그 중에 수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외국 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슈퍼맨들, 그 다음에 어벤져스들이 교직사에 들어오니까 한국 교사들의 자기 효능감도 높고 학교 문화도 되게 협력적이고 뭔가 전문 학습 공동체도 잘 되고 뭐 이럴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신력 있는 자료를 보면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피사 시험은 잘 아실 테고요. 또 교육계에 계시니까 탈리스 시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피사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탈리스 연구인데요. 여기에 교사 변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교사 효능감을 봤더니 한국 중등 교사들의 교사 효능감이 계속해서 세계 평균보다 상당한 정도로 낮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벤져스들이 들어오는데 2018년 최신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극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평균 밑에 있습니다. 이게 중등 자료니까 초등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초등 자료를 저희 연구팀에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초등이 한국의 중등 선생님들보다 나으십니다. 그러니까 초등 양성체제가 중등보다 낫다.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서로 하향 평준화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좀 자료를 다른 데이터랑 좀 비교해 봤더니 초등을 국제 비교했더니 역시 한국의 초등도 다른 나라의 초등 선생님들의 교사 효능감에 비해서 별로 높지 않습니다.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탈리스 연구를 하나 더 보면 한국 교사들이 이렇게 자기 효능감이나 여러 지표들이 좀 낮은 이유가 뭘까 하고 이 연구가 찾아낸 중요한 변인이 한국 교사들의 협력의 수준이 낮다.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사들의 개별적인 역량은 뛰어난데 협력의 수준이 굉장히 낮구나.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문 처리, 뭐 관료주의, 그다음에 입시 위주의 문화도 있는데 그렇지만 적어도 일부는 교원 양성 체제,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 문제가 또는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저는 성찰적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데 총장님들은 좀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형성했고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좀 세 개의 동향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색깔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 좀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서포트란 말이 있죠. 재정 지원. 뭐가 바뀌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 투자도 되게 중요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교원 양성 기간에 예비교사들을 뽑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다른 나라들이 많습니다. 핀란드도 그렇고. 그래서 제대로 좀 잘 뽑아서 제대로 잘 가르쳐서 제대로 잘 입문시킨 다음에 평생 성장이 가능한 교원 성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고요. 그 전체를 아우르고 방향을 잡기 위한 교직을 개발하는 전문성 기준, 프로페셔널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뒤에 자료도 또 비슷하고요. 요 자료 한번 보시죠. 저희가 번역하면서 번역한 책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2019년 자료니까 비교적 따끈따끈한 최신 자료죠. 이 자료 보시면 교육 성과를 내고 있는 나라들이 교사 양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뭐 4가지 문장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 자격을 얻기 전에 5년 정도는 교육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5년제 주장할 텐데 그게 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해 정도는 뭘 한다? 수업 기법을 배운다. 뭐 좀 쉽게 번역하면 교육 실습을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비교해서 되게 길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학교에 그냥 맡겨두는 게 아니고 현장 학교에 그냥 맡겨두는 게 아니고
의대 모델과 비슷하게 의대 모델 보면 병원과 되게 대학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대학 교수진과 학교 교사진 간의 협력이 잘 돼 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보시죠.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한국의 초등 교사 양성 체제, 나아가서 중등 교사 양성 체제는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드셨나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제가 좀 설명하는 데 성공한 것이고요. 뭐 그런 생각이 안 드셨으면 또 다음 또 설명도 드리고 또 자료도 제공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뀌는 데는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꽤 해석하는 데 되게 의미 있는 자료처럼 보여요. 캐나다 학자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세계의 교사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봤더니 세 가지 접근법이 있더라. 이론을 많이 가르치는 접근법이 있고요. 실천을 많이 강조하는 접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교사의 성찰을 강조하는 접근법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도 있지만 1번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 1번은 뭐냐 하면 이론도 좀 충실하게 가르치고 실천도 좀 제대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찰도 제대로 시키는 모델입니다. 어느 나라가 있냐 했더니 역시 핀란드가 대표적이고요. 미국과 호주의 뭐 이런 나라들, 이런 대학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비전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도 1번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비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한국의 중등은 지나치게 이론 베이스로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한국의 초등은 저 정도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Y 왜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 인구 감소 뭐 여러 가지 좀 요소도 중요하지만 교사 양성의 질이라고 하는 본질 중심으로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ow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라고 저희가 적어놨는데 12월 7일 날 제가 장관님께서 주재하는 간담회에 갔더니 그 교육부 실무 담당자들께서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 설명 자료에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을 함께 고려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학사, 석사, 연계 6년제고요. 그게 5년제는 없었습니다, 사실. 6년제고, 그 다음에 교육전문대학원 2개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이나 각 단위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좀 고민해서 좋은 안을 내달라. 저희는 그렇게 해석했고요. 그러면 총장협의회는 뭘 픽했냐? 학석연계 5, 6년제 모델을 저희는 선택했습니다.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서 초등교사 양성이 불가능한가 관련해서 뭐 4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는 보시고요. 2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초등 담임의 특성입니다. 12과목 가까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교대를 다니는 동안에 듣는 학점, 저희 청주교대를 기준으로 하면 81학점을 듣습니다. 그게 실습 4학점까지 85학점을 듣는데 지금 실습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6개월 내지 1년의 교육 실습을 더하면 2년제 교육전문대학원에는 로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제로 하면 7년을 배우고 교사가 되는 모델은 뭐 한국에서는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내려가서 양성체제 개편, 무슨 개편을 할 때는 언제나 좀 갈등과 그 다음에 전환의 비용이 들잖아요. 전환의 코스트가 좀 적게 들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교육전문대학원보다는 5년제나 학부와 석사가 연계되어 있는 모델이 훨씬 더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학석 연계 목표는 뭐냐? 우리 그 한류로 뭐 이게 소프트 파워로 지금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량을 고려할 때 교육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야 되겠다. 교사 교육에서도. 그럼 전략은 뭐냐? 하나 바뀌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학제 프로그램 뭐 이 관련된 요소를 함께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뽑아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뭐 교사 전문성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요. 학제, 프로그램, 교수진 역량 강화, 그 다음에 뭐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거버넌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이번 교수총회 한 번에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저희가 주제를 좀 쪼갰습니다. 그래서 1차 교수총회 주제는 이 주제들만 다루려고 합니다.
과제 5개 보이시죠?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 전문성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프로페셔널 스탠더드입니다. 뭐 익숙하신 분도 있고 낯선 분도 있으실 텐데 여기 설명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거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지금 뭐 샘플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모델은 저기 교사 전문성 기준은 사실은 미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요. 많은 나라들의 일종의 뭐 이렇게 웨이버처럼 영향을 끼쳐서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서 그 교사 전문성 기준을 가지고 교육과정도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평가도 컨트롤하고 인정제도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으면 뭐 저기 신규 교사부터 그 다음에 중견교사, 그 다음에 교사 리더까지 이렇게 교사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전문성 기준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샘플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 과제입니다. 학습 연계 5년제 혹은 6년제 모델인데 이게 이제 지금 가장 핫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5년제 모델과 6년제 모델, 총장협의회에서 좀 의논해서 모델을 함께 제시할까 하다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제시하고 좀 협의해 가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모델을 다 제시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기 파워포인트의 본문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그냥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는 학부 석사 연계 5년제 교사 양성 체제입니다. 내용은요. 4년간 학부 교육 후에 임용시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1년간 석사과정, 6개월에서 1년의 교육 실습을 포함하고 이수 후에 교사로 임용되는 모델입니다. 5년제 과정은 행정적으로 석사과정에 해당하고요. 교사로 임용되고 나서 1년 내지 3년 후에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와서 석사학점을 이수하고 현장 연구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모델입니다. 장점은 뭐 교육 실습 기간도 연장할 수 있고 대학원 강좌랑 연계해서 초등 현장 교사의 수업 및 학생 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석사 학점을 선이수하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거 석사 마치자. 그래서 최종 석사학위에 대한 유인가를 높일 수 있어서 교원의 연구 역량을 향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안이 되어 있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이제 해소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요. 왜 순수 양성 정원 관리 효과가 7,600명 정도고 또 그 뒤에 그런지는 뒤에 표로 적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뭐냐? 5년제 학부 석사 연계 모델이 우리나라 학제에서는 좀 생소하죠. 한국은 석사가 다 2년제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현장에 임용한 후에 다시 대학원에 돌아와서 이수를 한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존재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좀 간단합니다. 학부 졸업한 다음에 임용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2년간의 석사 과정을 마친 다음에 최종 교사로 임용되는 겁니다. 1차 합격하고 최종 교사로 임용되는 모델. 장점은 이론과 실무를 충분히 익힌 연구 능력을 가진 교사를 양성할 수 있고 학령 인구 감소와 관련된 과잉 공급 문제는 일환보다는 훨씬 더 낫죠. 왜냐하면 2년 동안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기존 학제가 우리가 이제 석사 학제가 2년이기 때문에 5년제 모델보다는 이해와 설득이 좀 쉽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하면 아이고 저기 4년 해서 교사 자격 받을 걸 지금 6년을 해야 되네. 그래서 시간이나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 문제는 좀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만일에 6년제 모델로 최종 확정된다면, 뭐 5년제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장학금, 생활비 지원 등 실질적인 좀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 교육대학원의 재교육 기능, 양성 기능이 강화되다 보면 재교육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좀 있죠. 세부 과제 표로 좀 제시했습니다.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이해하셔야 될 복잡한 내용들이라 요거는 그 교수님들께 좀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과제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석사 연계 교육과정. 자, 저희가 학제를 만들었으니까 학제 안에 실을 교육과정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도 뭐 논의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좀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 4년 동안에는 현장성과 다양성을 좀 살릴 수 있는
교과목과 교육과정을 좀 만들고 석사 1년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실습을 하되 실습 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대학이 밀접하게 연계되고 연구 방법론과도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내야 됩니다. 그 다음 편제 개편인데요. 여러분들 교육과정 개편한다고 하면 머리부터 아프시죠? 각 전공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학점 내놓느니 마느니 해서 머리 아프실 텐데 뭐 그것도 천천히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머리 아프고 복잡한 데까지 나가기 전에 우리가 편제와 운영으로 바꾸면 운영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상당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 간의 팀 티칭이나 코티칭 이거 잘 안 되는 이유가 공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규정이나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하고 현장 교사랑 공동 연구할 때도 그냥 공동 연구를 장려하는 게 아니고 규정, 제도, 그 다음에 뭐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운영을 바꾸는 건 상대적으로 좀 쉽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고 좀 어려운 것으로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실습 생태계 구축인데 5년제나 6년제나 교육실습을 늘리고 내지라 하는 것이 가장 엑기스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제대로 되려면 대학의 노력만 안 되고 대학, 교육부, 교육청 이렇게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실습 전담학교도 만들고 교육실습을 핀란드처럼 교육실습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함께 갖추는 것을 교육실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과제 네 번째인데요. 다른 걸 다 잘해도 임용제도 잘못 설계하면 말짱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용제도를 잘 설계해야 해야 되고요. 이 내용도 되게 복잡하니까 그 문안을 보고 좀 참고하시고요. 맨 밑에 기본만 읽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신, 포트폴리오 등 학교 생활에 기반한 수행 중심 평가에 기반하도록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 안 듣고 대학 공부나 이런 거 중시하지 않고 인강 듣고 시험 공부해가지고 교사가 배출되는 시스템을 고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가 좀 문외한이긴 하지만 외국에 찾아보니까 미국의 스탠포드에서 만들어진 EDTPA 티처 퍼포먼스 어세스먼트가 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가져다가 깊게 들여다보고 한국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과제 5번째고요. 자, 근데 이 모든 변화가 나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지 이게 이제 교수님들의 초미의 관심이시잖아요. 그래서 세부과제 5를 첫 번째 교수총회의 주제로 집어넣을까 말 것인가를 가지고 총장님들 간에 조금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 안 다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다루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좀 교수님들께 현재까지 이런 정도의 방향은 좀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우선 좀 협력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원양성대학에 지향과 뭐 연구에 대한 지향과 방법과 내용이 다른 다양한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내용학 교수님 계시고 교육학 교수님들 계시고 교과교육학 교수님들 계시는데 서로 간에 반목하지 않고 잘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좀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외국 문헌 보니까 그런 문화를 갖추고 있는 데를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참여 관찰도 하고 자료도 좀 모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교수와 현장 교사들 간의 협력 시스템도 좀 잘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습 전담 교수 등 다양한 현장 실무형 교수제 도입. 제가 그 보스전은 좀 참고하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년 외에 교육년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교수 선발 책무성 지원 시스템의 변화는 조금 저희가 연구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좀 이렇게 구체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교수총회의 1차 교수총회에서 제가 설명드려야 될 내용은 매우 빠르게, 그렇지만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추가 자료를 좀 나중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1차 교수총회 관련된 거는 오늘 교수총회 하고요. 그 다음에 1월달에서 2월달 초에 추가 자료 제공해 드리고 각 학교별로 교수님들, 직원분들, 학생분들 다양한 여론 수렴하고 또 필요하면 중요한 사항과 쟁점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 정도에 어느 정도 저희가 합의안이 마련되면 교육부 장관 간담회에서 설명드리고 언론 브리핑도 하고 국회라든지 교원단체,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이 좀 정리되면 또 미뤄놨던 주제들 테이블 위에 올려서 2차 교수총회를 또 준비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뭐 교수총회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2차 총회 주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예,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신 거니까. 예, 뭐 개혁과 변화에는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행재정적인 지원도 뭐 획기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다시 강조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도화하고 점진적 개혁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정원관리 문제도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제도로는 정착했는데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요소를 딱 하나 뽑으라고 그러면 양성정원관리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총정원 관리하려면 교육부 장관이 마음대로 못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과도 협의하고 그 다음에 5번 떨어지면 그 다음 시험도 못 보게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시험에 의해서 법관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법관을 양성하겠다는 법학 교수님들의 법대 교수님들의 원 취지가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원 관리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해서 예비교사 선발 단계,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하고 최종 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인원은 정교하게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4년제에서 5년제 또는 6년제로 넘겼을 때의 현 상태에서 입학정원 감축 효과는 적어놨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표로 정리한 적이 있는데 점진적인 개혁과 입법화가 왜 필요하냐. 사실 제도 하나를 바꾸는 데는 엄청난 힘이 듭니다. 법조는 13년 걸렸고요. 어조는 10년, 약학대 1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도입했다가도 실패하는 경우 있죠. 어조는 지금 1개인가 2개인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약학대학도 2+4 체제로 갔다가 얼마 전에 통합 6년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인접 분야 전문직의 양성체제 개편의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배울 거는 배우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우리 나름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쟁점 제가 4가지만 일단 뽑았는데요. 앞에 3가지는 어느 정도 설명된 것 같고요. 마지막 시범 실시와 관련해서 지금 총장님들 각 학교들이 초미에 관심이시죠. 2개 뽑는다고 하는데 우리 대학 지원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경쟁 붙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좀 시범 실시 방법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습니다만 방향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범 실시를 한 대학에 맞게 놓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이 방대한 시스템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을 시범 실시 대학의 역량만으로는 가능할까요? 저는 매우 어렵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원 양성대학 전체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시범 실시 방법의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가칭 시범 실시 협력 클러스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구체적인 모양은 저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에 대한 위협도 사람을 움직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욕망도 사람을 움직이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눈높이를 높이면 비전이 사람을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비전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표에서 핀란드 위에 한국이 올라가는 그게 무슨 국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 양성 체제가 잘 기억되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를 다니고 각자의 꿈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다니는 미래가 열릴 것이고요. 우리 교원 양성 대학을 외국의 많은 학자들, 교육자들이 또 보고 참관하러 오는 미래가 저는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전을 저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이정동 교수로 제가 기억합니다. 몇 년 전에 축적의 길이라는 책을 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사람들은 높게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현실에서 작동 가능하게 만드는 개념 설계 능력이다. 영어로 스케일업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성교육에 던져진 아이디어를 우리가 집단지성을 모아서 스케일업해서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넘겼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인데 우리가 함께 사실은 첫 장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집단지성을 모아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는 그래서 60년대 2년제가 되고 80년대 4년제가 됐는데 $1,000, $2,000 때 만들었던 40년 전의 모델을 $35,000, $40,000 시대에
수준에 맞는 새로운 모델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대를 2023년에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혁기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고려할 변인들은 거의 다 짚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자료집을 배포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채팅창을 열겠습니다. 자유롭게 채팅창에 의견을 올릴 수 있지만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라면 채팅창이 아니라 미리 안내해드린 이메일 주소로 의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의견을 모아서 자유토론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분의 지정 토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경인교대 박주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주영 교수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고 교육대학원 교수 일원으로서 다루기가 좀 힘든 주제였는데 이렇게 토론을 맡게 돼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준비된 토론 원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되 기존의 뭐 학술대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뭐 원고에 대한 토론 중심보다는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 그 외부적 사항들이나 우리가 그 좀 체제 개편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논의가 뭐 저희가 이제 초등교원 양성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고 중등의 논의와 겹쳐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3년 아까 교육부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교대뿐만 아니라 4대 체제를 교전원으로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거의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초등교원 양성체제와 중등교원 양성체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당연히 이혁규 총장님 발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뭐 학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고 과거의 교전원이라든지 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나왔을 때도 그 이전에 있었던 연구들을 참조해 보면 초등교원 양성체제와 중등교원 양성체제는 확실하게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중등교원 같은 경우는 교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2 체제로 가더라도 자기 전공 교과를 만약에 학부 과정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2년 단위의 어떤 그 교육전문대학원 가지고 충분히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에서 다뤄야 될 교과의 영역이나 초등교사 제도가 뭐 과목별로 나뉘지 않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바라보는 틀은 좀 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그 지금 현재 나온 오늘의 주요 주제는 이제 학석사 연계에 대한 토론이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12월 달에 있었던 뭐 교육부 장관님과 아까 총장님과 그 간담회 그때 저도 있었는데요. 그때 하고 1월에 발표한 그 1월 5일 날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이 뉘앙스가 좀 많이 달라진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교육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 리셋코리아라는 중앙일보의 그 행사에서 교대 사범대 출신이 아니어도 들어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노량진에서 필기 시험만 공부해서 교사가 되는 일반적인 임용 과정이 문제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에서는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노량진에서 중등처럼 경쟁률이 10대 1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인강을 듣긴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정도로 왜곡된 교육과정 왜곡된 현상으로 학생이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석사 연계체제를 교육전문대학원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전문대학원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자체가 6년제라면 전문대학원이라는 표현을 안 했을 것 같다는 우려, 개인적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첫 번째는 초등을 중등하고 분리해서 초등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4+2년제가 아니라 5, 6년 통합제로 가는 근거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하는 그런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금 이 5, 6년제에 대해서도 교수의 입장과 특히 재학생의 입장, 재학생 학부모의 입장, 그리고 현직 교원의 입장은 상당히 다양한 것 같은데 재학생이나 현직 재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상당히 또 저희 교수 안하고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지해야 된다고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저는 또 하나의 개선의 어떤 교대 개선의 방향으로 현재 제도를 유지하되 좀 미세적 접근으로 저희가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손을 대거나 우리가 2020년도 발표된 교육실습 제도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좀 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느끼는 어떤 교육대학교 제도 체제 개편에 대한 위기의식은 과거 10년 전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느낌이 듭니다. 물론 2000년대 후반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 이전에 1995년도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제가 이쪽 분야가 아니었지만 실제로 2008년 9년에 논의됐을 때하고 지금은 정말로 초등교원 양성기관을 둘러싼 외부적 정책 환경이 너무 많이 변화된 느낌이 납니다. 초등학력 인구가 엄청 감소됐는데 아직 감소된 충격이 교대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0만 대 초반 이상의 정원이 지금 초등학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008년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경우만 해도 지금보다 10만 이상이 빠지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2021년도는 지금 25만을 예측하고 있는데 2021년 2년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게 구조조정하고 연계는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은 연계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하고 연계가 안 된 체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등 임용 시험에서 미달이 난 지역이 5개, 3개가 있었고요. 3개가 있었습니다. 반면 올해 기준으로 서울이 4.75, 경기 가장 많이 뽑는 경기마저도 2.06대 1입니다. 물론 허수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가 지원하니까요. 외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와, 서울 지역 4.75면 교대생 5명 중에 1명이 백수가 되겠네. 절대 아니라고 말씀했지만 2023년이 이러면 2025년, 2026년은 더 이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정책 현상에 맞는 안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5, 6년제가 1, 2년간의 교원 배출을 막는 정책 조절 효과가 있다는 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 텀 사이에 기존에 있던 자격을 취득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진학에 취업에 실패한 학생들이 그 자리를 선점해 버린다면 1, 2년 딜레이된 학생들이 갈 자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 밖의 생각들은 타당성 측면에서 교육전문대학원이 되면 교사 역량이 강화되는가 이런 질문을 교육 전문가들도 하는 부분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시한 대로 교원 수급 문제가 5, 6년제로 가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가 5, 6년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혹은 교원 수급을 저희가 정원을 조절한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발제문을 듣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5+6년제 체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교육부의 일부 생각대로 4+2 체제가 된다면 교육전문대학원 체제가 된다면 현행 체제와 동행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고 그런 걸 어떻게 문제화 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4+2 체제는 교대에 맞지 않고 예를 들어 5+6년제, 5년제나 6년제 체제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재학생과 진학 희망자 지금 예비교원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학생들이 많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교대에 지원해도 되는 건지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간다면 교대에 들어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저희가 교수총회에서 계속 의견을 모으겠지만 상당히 많은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 많은 의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OECD에서 탈리스 이니셜 티처 프리페이션 스터디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데 교원의 질을 양성하는 프레임워크를 6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너무 3번, 4번에 대해서만 너무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대구교대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대 체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우수한 교사, 예비교원을 모집한다. 우수한 학생이 교대에 들어온다. 이거는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것. 근데 교육전문대학원이 되면 혹은 5년제나 6년제가 되면 그게 유지될까? 이런 부분이 마지막 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예, 토론에서 어떤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자꾸 고민과 문제점만 제시한 부분이 좀 아쉽지만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주교육대학교 박승배 교수님의 토론입니다. 네, 전주교대 박승배입니다. 제 말 잘 들리십니까? 제가 제 말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틀에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요. 몇 가지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의 변화 측면에서 5년제 학습 통합 과정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대학 수학연한 변천사를 살펴보면 우선 전주교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1923년부터 62년까지 약 40년간 사범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0년간 2년제 초급대학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부터 지금까지 40년간 4년제 교육대학 과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행 우리 4년제 교육대학 제도는 대학 진학률이 30% 초반대인 1983년에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980학번들, 그러니까 소위 80학번들이라는 학생들, 그러니까 연도로 보면 60년대생들이 대학을 진행할 때 대학 진학률은 약 27%, 30%가 안 됐고요. 8호학번이 36%쭉 올라가서 현재 공공학번이라고 하는 1980년대생들은 68%, 그 다음에 10학번은 약 80%, 그러니까 2023년 현재 지금 33살쯤 되는 10학번들은 80% 정도가 대학을 갑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대학을 가는 형편에서 4년제 교대로는 조금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5년제 학석 통합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발제자도 말씀하셨듯이 교사의 전문성 신장 측면에서 5년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발제자도 여러 가지 책을 소개했는데 교수님들 사이에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존 해티라는 원래 뉴질랜드 학자인데 지금 호주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 분이 이 비저블 러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연구물을 조사해서 대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변인이 뭐냐를 조사해 봤더니 아까 발제자도 말씀하신 교사의 효능감이었습니다. 교사의 효능감. 그래서 교사의 효능감을 살펴봤더니 가장 효과 있는 이게 1.57, 그러니까 효과 크기가 1.57입니다. 효과 크기 1.57은 굉장히 큰 겁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굉장히 많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사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도 5년제로의 어떤 학석 통합 체제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뭐 모두 아시다시피 교과서 가지고 강제로 학생들을 나오게 하고 안 나오면 굉장히 불이익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획일적 교수법을 썼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도 해봤지만 디지털을 쓰고 출석보다는 능력을 중요시하고 학생의 어떤 소질과 적성에 맞는 또 특히 늦게 가는 학습자를 잘 데리고 가는 이런 개별화 학습법이 중요한 시절이고 현재는 미래에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위해서도 5년제 학습 통합 과정으로 우리 교대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교사들의 연구력 향상 그리고 교육 실습 기간 확대 측면에서도 5년제 학습 통합 과정을 깊이 고민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줄곧 우리 교대 학생들이 교육 실습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4년제 교대에다가 1년을 더하면 이 2년 기간 동안에는 연구 능력을 연마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때 교사들이 연마하는 연구 능력은 연구 문제도 학교에서 가져오고 그 연구 결과도 학교에서 검증하는 이러한 실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 실습을 6개월짜리를 하는데 이때는 아까 발제자 말씀하신 대로 병원처럼 6개월짜리 인턴 이때 약간의 보수를 주는 유급형 인턴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5년 마지막 학기에 할 수도 있고요. 이건 학교에 따라서 4학년 2학기도 할 수 있고 5학년 1학기제도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5년제 과정으로 나가면 교육 실습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약하면요. 5년제 학습 통합 과정으로의 교대 개편은 변화한 학교 환경에 우리가 대응하는데 그다음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교원의 실천 연구 역량을 키우는데 또 실질적으로 교육 실습 기간을 확장하는데 그리고 교대 커리큘럼을 개편하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굳이 넣은 이야기는 저희 대학도 커리큘럼을 개편하려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년제로 넘어가면서 커리큘럼을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개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이런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는 5년제 학습 통합과정으로의 교대 개편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찬성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춘천교육대학교 윤홍주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춘천교대 윤홍준입니다. 먼저 좋은 발표해 주신 이혁규 총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발표 내용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한두 가지 의견을 추가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단 연계 모델의 핵심, 오늘 발표의 핵심이 아마 학습 연계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5년제, 6년제로 층해져 있는데 5년제는 아마 석사 1년을 마치고 현직에서 한 1 내지 3년의 경험을 쌓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마 석사를 마무리하는 것 같고요. 6년제는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석사를 이제 가는 모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네이밍의 문제이긴 하지만 5년제 모델이라는 게 이제 결국 이게 중등과 초등에 만약 이 제도를 간다고 하면 이제 밸런스 문제나 균형의 문제들이 제기될 텐데 초등은 5년인데 5년제인데 왜 중등은 6년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냥 전 6년제로 칭해도 무방할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란이 더 교육 현장 연구라든지 실습 기반 대학원 수준의 양성 목적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생소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럼 이제 한 1에서 3년간 현장 교사를 하다 돌아와서 이제 다시 대학원을 이수할 때 그만큼의 정원을 늘려줄 것 같지는 않고요. 교육부에서 아마 기간제 교사가 3천여 명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더 필요할 텐데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교전으로 간다고 할 때 학부 4년을 6년으로 연장하면 되지 이런 논의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교육대학원이 있는데 굳이 교전원을 새로 도입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전원이 독특한 어떤 기존의 제도의 약간의 손보는 수준이 아닌 새로운 모델이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 교육과정과는 연계는 되지만 명백히 차별화되는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앞으로 더 만약에 도입을 저희가 고려한다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혁기 총장님이 아까 이론 실천 성찰이라는 세 가지 그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학부 4학년은 이론이라는 데 무게를 좀 더 두고 석사 전기 1년, 그러니까 5년제 모델이라고 칭해지는 부분에서 그 1년은 교육 실습을 중심으로 실천의 어떤 가치들을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교사로서 한 2, 3년의 경력을 쌓고 돌아왔을 때는 성찰이라는 석사 후기가 되겠죠. 그런 모형이나 중점들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제시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교전원이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학원 하면 30학점 내외로 석사과정을 이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초등 도덕교육, 초등 수학교육 이런 것처럼 심화 과정을 가서 배우는 거냐? 아마 그러면 교전원의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 과정에 보통 90학점을 이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준용한다 치면 2년에 한 60학점 될 거고 과목 수로는 한 10과목, 아니 20과목쯤 되겠죠. 그러면 그냥 심화 전공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초등교육 과정을 보다 더 실천에 무게를 두고 이수하는 과정으로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의 심화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총장님의 발표는 그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의 연계는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 고민할 게 수직적으로도 유아나 중등과의 연계도 조금 고민을 교육과정 측면에서입니다. 그 통합하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최근에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면서 초중등 통합 운영학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 그런 고민들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전원으로 간다고 치면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까 박주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외부적인 이런 도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제랑 좀 동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확한 교원 수급에 대한 플랜이 없이 교전원을 갈 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을 거고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교원 수급을 장내에 이런 정도로 보여줄 수 있어야 교전원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학습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학생이 하지만 교육활동의 기본은 학급입니다. 그리고 학급을 단위로 교사들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밖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왜 교사는 그만큼 줄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이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는 사실은 학생 1인당 교육비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밑에 파란색은 전체 국민 수를 내국세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내국세 부담액 정도가 되겠죠. 그 밑에 초록색은 학급당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급을 기본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학생당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교육에 쏟아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사는 기본적으로 학급을 베이스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설득들도 외부에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게 강원도 동해랑 강릉 인근에 있는 어떤 학구 지도입니다. 학구 지도인데 보시면 굉장히 가운데 넓은 면적이 있는 학교가 전교생이 67명밖에 안 되는 학교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마 동해시 전체 학구도일 겁니다. 초등학교 67명밖에 안 되는 하나의 학구가 동해시 전체 학교구 못지않게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를 통폐합할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학 여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은 학교당 평균 통학 면적이 1제곱미터가 안 됩니다. 즉 가로 세로 정사각형에 1km 이내에 학교가 하나씩 있다고 보면 되고요. 반면에 강원도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40제곱킬로미터에 학교가 하나씩 있습니다. 즉 가로 세로가 대략 한 6.4km씩 그런 정사각형 안에 학교가 하나씩 있는 거죠. 그동안에 통폐합도 굉장히 많이 해서 3,000개 넘는 학교들이 통합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주니까 계속 통합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갖고서
중장기의 교원 수급의 계획을 갖지 못하면 교전원은 제가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에 국회에서 저희가 발표했던 연구팀에서 학생 수 감소에 비해서 그만큼 교사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단위 학교를 전국에 한 6,200개 정도 있습니다. 공립초등학교가. 그 모든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수를 추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평균 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위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을 감소가 되고, 이 패턴을 보면, 그러니까 어느 학급에 20명이 10명이 됐다고 해서 담임 한 명을 없앨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도 같이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대학교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들도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첫 번째, 이혁규 총장님도 쓰셨지만 교대를 없애고 외부 그냥 2년간 이수하는 체제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대 구성원이라면 당연한 전제고요. 그다음에 그 2년 정도 이수 기간이 는다고 치면 그만한 그에 합당한 처우와 그에 합당한 어떤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간혹 교대를 이번에 구조조정하는 수단으로 이걸 교전원을 삼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신문 기사들을 좀 스크랩한 거죠. 실제 보면 교대에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작습니다. 10개 교대를 제가 찾아봤더니 1,900억, 2,000억이 안 됩니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요. 제가 있는 학교 바로 옆에 국립대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가 2,400억, 4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10대 교대의 중앙정부 이전 수입보다는 국립대, 거점 중심 국립대학교의 한 학교에 지원이 더 많았고요. 전체 고등교육 예산으로 보면 약 2.1%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경제적 효율성을 목적으로 교대를 통폐합한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명확한 그 교대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바들을 정확하게 좀 답을 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이 교전원이 구체적인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총장님, 토론 자, 진행하면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토론 3번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교원대학교 김현욱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제안해 주신 발제 내용에 공감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발표 내용과 앞선 토론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일부 부연하면서 드리는 말씀과 추가적인 제안, 그리고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역량의 강화와 현장 연계성의 강화, 이것은 뭐 찬반이나 우선순위를 논의할 수 없는 교원 양성 교육에 있어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랫동안 지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어떤 구현 방법이 무엇이 되더라도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교육계에서 해자되어 왔던 연구자로서의 교사를 길러내고 교원 양성 교육이 현장과의 연계성을 깊게 한 것이라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다음을 상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730 교육개혁을 통해서 교육대학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등교원이 4년제 대학에서 양성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만일 중등교원 또한 석사 수준의 교원 양성을 고려한다면 5년제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하신 5년제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수여가 아니라 석사 수준이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일반 석사 과정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원화된 대학원 체제가 만들어질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도 적용에 따른 지원 정책으로 제안하신 뭐 1급 정교사 자격 부여나 호봉 인정,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5년제의 경우에는 그 적용에 우려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학교 급 간 앞서 말씀하신 통합교원 양성을 고려할 때나
대학원 연계 기간을 융통성 있게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석사 학위 수준의 교원 양성 제도 개편에 부응하려면 이후에 지원 정책과 연동하기 위해서라도 4+2 형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원 양성 교육과정 실태 분석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교원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이 일반 교육과정과 차별화되지도 않고 교육 현장과 연계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국어 국문과와 국어 교육과의 교육과정이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 내용에서도 탈리스 내용 일부 인용해 주셨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부연한다면 한국의 교사들은 양성교육 단계에서 교과 내용이나 교육 방법을 매우 많이 배우고 있고 이것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준비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내용을 풍부하게 빠짐없이 배우고 있지만 이것을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비활성화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육대학교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내용 중에 교수님들이 현장 교사들이 적어오는 내용이나 일부 내용을 덧붙이거나 각색하는 수준으로서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행이나 교육 내용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는 지적은 매우 아프게 들립니다. 발제 내용에서 현장 실무형 교수진을 배정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것으로는 새로운 교원 양성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의 핵심이 되어서 교육과정 전체에 녹아들지 않는다면 가방끈이 길어진다고 교사 전문성이 높아지냐라는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 교수님들의 과감한 변화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국가 사례에서 교원양성 교육에서 연구를 강화한다는 변화는 교수법에서 연구 기반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으로 일컬어집니다. 연구 기반의 접근을 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런 접근을 통해서 교사의 직업적 직위가 성공적으로 향상됐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연구 역량은 교사 전문성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 기반 접근을 한다는 것은 교원 양성 교육에서 연구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연구 방법론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내용을 알아야 하는 교사가 아니라 학술적인 내용을 읽어내고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사가 교수법 차원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 양성대학의 기존 교육과정에서 연구 방법론에 대한 집중적인 강화가 요구됩니다. 핀란드에서도 이러한 합의에 따라서 교직과정이나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를 하는 그런 진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만일 6년제를 반영한다면 현재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 정원을 30% 이상 줄이더라도 오히려 대학 재학생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대학 운영에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출되는 임용 정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원양성대학을 지원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의 정체성의 혼란과 유인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의 정원이 요구되는 교사 정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식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핀란드 사례를 보면 교육부가 어떤 특정 역에서 배출되는 미래 노동시장에서 전문 인력이 초과되지 않도록 매 3년마다 이렇게 협의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원 정원이 사전에 통제된다는 점에서 교원 양성 과정에 입문하는 것이 교원 선발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임용 방식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의 임용고시를 타파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나 실습평가, 포트폴리오, 연구활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이루어진 임용고시가 유지된다면 지금 제안하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소위 임용고시 버전 2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연구 역량이 강화되고 현장 실행력을 갖춘 내실 있는 교사가 양성되었다면 임용이 최대한 보장되는 형태를 고민해야 기존의 임용고시로 인한 구습이 되살아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현장 교사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다양한 이유 중에는 학위 취득을 통해서 호봉이나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초등의 경우는 30% 정도가 21년도 기준입니다.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교사들이 어떤 유형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바뀌는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학위 취득 방법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석사학위 취득자가 교사로 배출된다고 할 때 교원 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계속교육, 연수 기능에 대한 매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도 중요한 고민이 될 것입니다. 장기간의 수학이 필요한 박사과정으로 모두 유입된다라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석사학위 유형을 교원 자격 취득형 석사학위와 학술형 학위 등으로 이제 세분화하고 추가적인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과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이제 볼료나 프로세스라는 학위 공유 프로그램의 사례처럼 이번에 만약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원 양성 기관 간의 일부 교육과정을 상호 인정하고 개방해서 확산적인 교원 양성 제도 운영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현장에서 실제하는 다양한 모습이 실제 있지만 학교별 양성 과정에서는 지원하지 못하는 오래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다학년 학급이나 통합 학급, 그리고 한국 학생보다 다문화 학생들이 더 많은 그런 학급들을 교원 양성 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지역의 학교 현장 프로그램이나 지역 자원을 연계한 교육과정들을 연계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하신 내용 중에 석사학위 취득 후에 1차 임고 통과자가 대학원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4년 학사 취득을 한 학생이 교사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면 이전에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학업 중단한 사람, 그리고 재수를 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직종에 이제 종사했던 사람들이 또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사 임용고시에 응시하게 할 것인가도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에 이들이 새로운 제도와 더불어서 기존의 임용 방식을 병행하는 형태가 된다면 혼란과 더불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로 이수하는 학생들은 역차별이라는 이런 반발도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것들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소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범 적용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시범적으로 이제 적용하게 될 텐데 이 시범 적용의 결과는 결국은 예비교사들의 연구 역량과 현장의 실무성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이러한 실천이 우리의 목표를 검증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그 자체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면 교원 양성 과정에 입문하는 학생의 선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교직 적성이나 소양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표현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반복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그리고 제안드린 부연한 말씀들은 전체적인 발제 내용과 방향을 갖게 하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요소들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정책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고민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토론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지정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그 원론적인 문제 제기 또는 그 이제 임용이나 경과 규정에 관한 그 기술적이고 디테일한 문제 제기들 다양하게 짚어졌습니다. 지금 지정 토론 나온 것 중에 혹시 이혁규 총장님께서 추가 말씀하실 것이 계신가요?
여러 가지 논점이 다양하게 제기가 됐는데 그 문제를 제가 다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기 총장협의회에서 길게는 3년 가까이 공부하는 총장협의회. 왜냐하면 저희가 책임 있는 대안을 내려면 좀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최신 경향들을 저희가 깊게 사실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역하는 책에도 2017년에 미국의 국립 그 연구소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이 나온 배경으로 엄청나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10억 이상의 프로젝트를 투입해서 각국의 교원 양성 체제 중에 잘 되는 데를 본 것으로 책을 낸 것 같은데 4월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거기에 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핀란드는 1978년, 79년까지 석사 학위 과정을 설치하여 수십 년 전에 교육개혁 노력을 시작했다. 당시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들은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모든 교사에게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데 핀란드는 모든 교사에게 석사 학위를 요구했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많은 선도 국가들은 이제 이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 교사 교육의 그 교사 양성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지만 글로벌 트렌드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도 국가가 아니고 다른 나라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국가다.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의 자존심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기 5년제나 6년제로 업그레이드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논점을 좀 중요하게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방향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총장협의회도 교육부랑 지난번에 장관님 비롯해서 그 실무자들 뵀을 때 되게 고무적이었던 것은 협력해서 잘해보자. 그리고 거버넌스를 같이 하자. 이 분위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안을 같이 만들어가는 첫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커먼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동일한 비전.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엄청난 저항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학생회 저기 해당단이 반대 성명서를 어디서 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급하게 준비하니까 좀 설명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학생들한테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이 자리는 교수님들께도 처음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배제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학생 대표님들도 들어와서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최종 확정된 안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모아가는 열린 자세로 저희도 임할 것이고요. 우리 저희 교육부 국회 또 시민단체 다 같이 하는 좀 그런 상생의 모델을 만들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점은 초등하고 중등하고 어떻게 키높이를 맞출까. 초등하고 중등이 달라진 것은 재헌헌법 때문입니다. 재헌헌법에 지금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은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헌헌법에는 초등교육만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초등을 80년 동안 관리를 해온 거고요. 중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내버려둬서 전혀 다른 길을 지금 걸어왔기 때문에 그걸 키높이를 맞추는 건 되게 어려워서 저희는 우선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하고 좀 협의하면서 가능하면 키높이를 맞춰가는 그런 식의 전략을 뭐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정원관리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교대 들어오면 100% 뽑겠다는 거 아닙니다. 엄격한 학사 관리가 기반이 돼야 된다. 근데 왜 정원 관리가 중요하냐면 오늘 논의가 뭐죠? 본질적으로 질 높은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고 인구학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건 수단입니다. 근데 본질이 수단에 의해서 전도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단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원을 잘 관리하느냐에 대한 시스템. 이거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그걸 내버려 팽겨주는 순간 교사의 질을 하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굉장히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핀란드, 싱가포르이 다 제가 엊그제 싱가포르 학자도 만났습니다만 자기들은 100% 임용 보장한다. 왜? 그 대신에 엄격하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좀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석사 1년이라고 하는 게 되게 낯설죠. 그래서 이제 외국 제도 찾아보니까 Post Graduate Degree in Education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PGDE. 그러니까 1년 차를 준석사 학위 과정으로 만드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도라는 건 창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윤홍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6년제로 봐야 되냐 5년제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현재 체계 안에서 제가 굳이 용어를 한다면 유예된 6년제로 보는 것이 맞고요. 준학사 제도를 도입하면 석사 1년 졸업하고 이제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디그리 인 에듀케이션 받고 현장에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정규 석사 학위를 받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제니 구조조정이니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교수님들 좀 역할도 바꿔야 되고 교육과정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차분차분. 그래서 10년 후가 되면 우리 교원 양성 체제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서 핀란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러 온다. 이게 우리 공동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가면서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비전이 좀 공유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한두 가지 임용과 관련된 거 좀 교수님들 저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임용시험 좀 본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 이거 하려고 지금 1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했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수행 학교에서 성실하게 교사의 역량과 관련된 전문성 기준에 따라서 활동한 포트폴리오나 자료를 바탕으로 임용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는데 외국에 좋은 사례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그것도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뭐 빠진 건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중요한 논의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대학원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교대, 뭐 교대사대 현체제 그대로 둘까 이런 문제는 오늘 하루에 다 다룰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뭐 한두 말씀은 저기 플로에서 한 이야기 듣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으로 질문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메일로도 질문이 들어온 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답할 만한 것은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정리해보면 이제 제도의 타당성, 과연 그 교육기관을 늘린다 그래서 교사 전문성이 신장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이 있고 또 임용과 관련돼서 아주 실질적인 문제, 어떻게 임용할 것인가 문제, 그리고 5년차, 6년차 이제 거의 그 수습교사처럼 실습을 강화할 경우 그들에 대한 대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렇게 교육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교사에 대한 그 교직 효능감, 그다음에 교원의 사회적 지위, 교사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원론적인 질문들이 있었고 몇 가지 선발과 학생들 선발과 임용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여기 자리에 다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 또 우리가 다음 절차가 있고 다만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좀 아까 이혁규 총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좀 어젠다를 처음 던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모두들 걱정하는 졸속으로는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협의하면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공감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혹시 또 토론 과정에서 미진한 것이 있는지 박주영 교수님과 윤홍주 교수님 짧게. 네, 오늘 뭐 그 처음에 토론문 작성할 때 뭐 기존에 주신 원고 바탕으로 작성을 했는데 동영상으로 이제 강의하시는 부분을 듣고 약간 뭐 이제 바뀐 생각도 있고 그 주장하시는 근거가 더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토론에 참석해 주신 다른 분들 의견을 들으면서도 예,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 그리고 약간 좀 제 생각을 바꾼 부분 이런 부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적어도 합의된 부분 중에 제가 댓글은 못 봤지만 일단 5년제나 6년제 소위 말해서 기존 체제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다 적어도 교대 교수님들은 원하시는 게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학생이나 주로 재학생을 둘러싼 뭐 학부모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까지도 우리가 새로운 그 교대 안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지만 결국 그 교육 전문대학원 체제 혹은 교육 양성기관 체제 개편의 칼자루, 소위 말해서 정책 결정 권한이 교대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교육부를 비롯한 국회 혹은 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나 아니면 뭐 예산을 관리하는 뭐 기재부 이런 다양한 훨씬 더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 연계가 되고 특히 뭐 교대는 그거에 해당이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이 그 지역 연계라든지 지역 부분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보낸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게 교대랑 관련되나? 저희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고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토론 들으면서 발표 들으면서 바뀐 생각도 좀 있고 오해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공부의 기회가 됐고요. 다행히도 이 일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 당사자들, 뭐 대학생들, 교수들,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들, 정책가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를 거고, 그러나 분명한 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대체로 동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데 그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라면 그래도 한 발짝 나아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진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갔으면 좋겠고요. 교육부에서도 확신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갈 때 그러니까 분명히 6년이나 5년으로 늘어지면 교직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지고 기회비용은 증가하고 그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아까 총장님 발표하시는데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우수한 자원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한국 교육이 그나마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치면 그건 아마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교대나 사대에 들어왔던 데 굉장히 큰 원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런 우수한 자원이 여전히 계속 교전원으로 변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런 확신을 줘야지 일단 양성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변호사랑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변호사는 어쨌건 간에 법전원에 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통과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변호사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교전원의 경우는 이제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가지 못하면 정말로 이제 드린 기회비용이 훨씬 더 커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교육부에서도 중장기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만큼의 드린 노력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 수 있어야 이 정책이 잘 굴러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그 초등교원 양성에 굉장히 오랜 우리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논의의 장이 열리고 이걸 통해서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몇 분 이제 교수님들이 직접 참여하셨는데 직접 참여하신 분들은 또 분위기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님과 한국교원대학교 김종우 총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옆에서 들으셨고 또 우리가 그동안 논의도 같이 했는데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대 총장 박병춘입니다. 긴 시간 동안 선진화된 초등교원 양성체를 위한 열띤 토론 잘 봤습니다. 큰 틀에서 보니까 교전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큰 틀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세부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보완점들을 주로 말씀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보면서 이 토론창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댓글을 달고 토론에 임하는 것 같은데 뭐 오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오해도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우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의 기회가 없어서 생긴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가장 많은 보니까 여기 논쟁은 임용고시 면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시험을 봐야 되는 임용고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발표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안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는 아마 경과기간이 적용도 여러 가지 전문 체제로 전환됐을 때 문제지 현재 체제는 아니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교전원이 교육부에서 지금 발표한 안을 4+2 다시 말하면 교육대학도 일반 대학을 나와서 2년 교전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발표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연계형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대학 4년을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1년 또는 2년의 과정에 전문화 과정을 더 거쳐서 5년, 6년제로 한다는 것이지 일반 교육대학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후에 시범대학 참여 문제 또 교육부 안과 우리 교대에서 마련하는 우리 안과의 어떤 협상의 과정 또 입법 과정 등 앞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700여 명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우리 12개 교원 양성대학이 힘을 합쳐서 좋은 말하자면 교원 양성제 대안을 만들어서
교육부와 협상을 하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또 한국 교육의 발전을 포함해서요 좋은 교원 양성 체제의 개편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함께 이 노력을 해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맡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저희 대학은 초등교사하고 중등교사를 한 자리에서 양성하고 있어서 오늘 주로 이제 초등교원 양성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요. 살펴보면 그 작은 틀에서는 뭐 몇 가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 그러니까 교사 전문성을 향상을 시켜야 된다. 주로 연구 기반 아니면 뭐 현장 연계 역량 이런 걸 텐데 그런 건 중동에서도 똑같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현 체제의 4년 양성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이참에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 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어쩌면 지금 오늘 얘기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른 얘기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여튼 아까 이혁규 총장님 발표하신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 기간 같이 연구를 해왔던 안입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설명은 안 됐지만 핵심적인 골자는 전부 다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분들도 다양한 견해를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다 들었던 내용이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교원양성대학에 있으면서 고민을 같이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의견이 뭐 교육부의 것이든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발전시킨 저희 교원 양성대학의 것이든지 아니면 또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것이든 여러 가지가 이제 불거질 텐데요. 그 과정에서 과격하게 아니면 좀 과도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좀 합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실 이제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논의가 상호 이해 흔한 얘기죠. 상호 이해, 상호 타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거는 교육부 당국자분들도 정해진 방향으로 다행히 이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상호 협의를 통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지막 바람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채팅창에 나와 있는 거 다 저장이 됐고요. 또 따로 이메일로 보낸 내용들도 다 저장이 됐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이 총장협의회의 입장이 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스텝을 밟을 것이냐 하는 질문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총장협의회 회장이신 대구교대 박판우 총장님이 짧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과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교육대학에 입학하는 그 자원들의 우수성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어떤 체제가 도입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교육부가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처럼 우리 교육대학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원 관리를 통해서 초등교사의 수준을 지금처럼 세계적인 수준으로 유지해 온 것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체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조발제와 토론자 여러분들이 다 지적하였듯이 담임 교사를 맡는 우리 초등과 교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등하고는 이 교전원 체제에서도 반드시 달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조발제자 우리 이해규 총장님이 강조하였습니다만 교육대학을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교전원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4+1 혹은 4+2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것이 앞으로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건 결정된 게 없습니다. 오늘 이제 교수총회를 마치고 각 대학별로 이제 많은 토론을 거친 후에 또다시 전체의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부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좋은 안이 합의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정한 시간이 좀 초과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총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녹화본 그리고 발표한 자료집은 각 대학에 보내드릴 터이니 참석 못하신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각 대학별로 교수 회의가 있는 대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분 시간이 늦춰졌기 때문에 그 대학들은 원래 예정 시간보다 15분 늦춰서 교수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총장협의회는 오늘 행사에 관해서 우리 대학 구성원들 의견뿐 아니라 정부 또 국회 교육 현장의 반응까지 종합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체제 발전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풍성한 썰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